저희 이어서 다음 이슈들은 추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셨듯이 LVMH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실내에서도 코로나 완화 규제를 펼치면서 오늘 LVMH 17% 장중에 급등을 한 모습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저희 다뤄볼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위한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 문제가 조금 구체화됐다라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EPA6 Boost EVs. EPA가 전기차에 boost, 가속도를 붙였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Nation's toughest ever restriction, 가장 강한 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강한지 자세히 킥박스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와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에 2032년 전체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새 기준이 도입된다면 2032년 신차의 67%, 거의 반이 넘는 수준인데요. 전기차로 대체하는 내용의 탄소 배출 규제안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새 승용차의 5.8%만 전기차였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엄청난 목표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11일에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아예 전기차 연비 계산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급진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건 외신에서도 이제 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전기차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바이든의 꿈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2021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제 자동차 공장에 가서 2030년까지 이러한 전기차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비웃었습니다. 무슨 전기차를 그렇게 빨리 50%까지 늘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환경보호청이 12일 날 이러한 배출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되었다라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년까지 67%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배기가스,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이 6년에서 7년 동안 CO2 등의 배출 허용량은 매년 13%씩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배출가스를 줄인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생산량, 판매량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출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전기차로의 수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32년까지 제조업체가 생산 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감축량이 마일당 82g으로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2026년 목표치보다 무려 56%나 줄어든 것인데요. 즉 6년 만에 이러한 숫자 배출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조금은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는 이제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전기차로 비중을 늘릴 것이고 기존 전기차 제조사들도 더욱더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만큼 정부의 인프라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어떻게 따라가 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규정이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는요, 2055년까지 90억 톤에 달하는 CO2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전체에서 배출된 CO2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즉 지금의 전기차 정책,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경우 2년치에 해당하는 미국에서 배출되는 CO2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진다라고 하니 환경적인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55년까지 8,500억에서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 즉 환경 보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숫자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한 대당 $1,200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비자 같은 경우, 즉 전기차를 가지시는 분들은 8년 동안 평균 $9,000라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제조사가 조금 피해를 감수한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라고 편익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얼마나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업의 명운이 달린 일이 돼버린 셈인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금 현재 전기차로의 피버팅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미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정책들을 전기차 산업에서도 잘 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차는 미국 시장이 앞으로 58%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더 가속도가 붙을지는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전기차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기사가 될까요? 자, 트위터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인데 이번에 트위터가 또다시 한번 재미있는 뉴스에 휘말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제목이 Elon Musk has buried Twitter.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buried, 묻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소 자극적이긴 하죠. 본문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기업 목적을 위해서 트위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X라는 유령 회사로 두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머스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X라는 문자 하나만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핫한 스타답게 15시간, 15시간 만에 3,500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에서 트위터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림 함께 보도록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위터의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단 하나의 글자죠. X라고 떡하니 내놨는데 사실 앞서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꾸긴 했지만 크게 빛을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위터는 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위터,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의 X라는 트위터 때문에 시장이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워낙 엉뚱하고 괴짜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저 X 무엇인가?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이게 바로 사명을 변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소송을 통해서 내용이 밝혀졌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의 이름을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불리죠. X라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인수합병을 시켰다. 즉, 이제부터 시장에서 트위터라는 이름을 쓰이지 않고요. X라는 이름으로 이 기업을 불러야 된다라고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X라는 이야기, 수학에서는 X가 어찌 보면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답으로 도출되는 게 바로 X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되려 사용자들에게 이 X라는 것이 어떤 미지수인지 그리고 그 어떤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는지 반문하고 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X라는 일에 대해서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슈퍼앱 또는 이제 에브리띵 앱으로 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보인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브리띵 앱이라는 것은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앱에 모아놓았다라고 해서 이제 에브리띵 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기반한 서비스였지만 에브리띵 앱으로 가게 되면 플랫폼 앱으로서 교통이라든지 금융, 여러 가지 생활 전반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한데 모이는 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위챗이라는 앱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각각 포털 사이트와 이러한 SNS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금융과 교통 그리고 생활 전반 편의를 제공하는 에브리띵 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트위터를 인수한 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도 단순히 SNS를 인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에브리띵 앱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트위터 인수였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번 X 사태로 인해서 좀 밝혀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해드린 대로 이러한 사명 변경이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라고 지금은 기업명이 되어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SNS로 시작하다 보니 이러한 사업 확장성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제 지향하는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이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생산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더뎠던 발전,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서비스는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네. 인력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투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즉 무리한 사명 변경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메타는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SNS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워낙 높은 기업인데 갑작스런 X라는 사명 변경이 오히려 트위터는 어디 갔지? 라는 사람들의 네. 의구심만 불러일으키고 에브리띵 앱으로서의 기능은 잘하기도 힘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X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런 트위터의 미래 어디로 갈지는 일론 머스크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X를 매우 사랑합니다. 회사 이름 중에 스페이스X라는 우주기업도 X가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의 모델 중에 모델 X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이번 주 세 번째 X, 바로 트위터의 X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세 번째 X는 과연 성공으로 끝이 날지 실패로 막을 내릴지는 지금부터 조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X라는 미지수 결국 정답으로까지 도출이 될지는 저희가 끝까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PI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